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의 절반을 이제 막 넘긴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집밥구리 손님이 유슈나무 열매를 먹으러 왔습니다. 가까이 와서 봤는데 해바라기씨랑 물 보충해주고 나머지 열매도 까고 있습니다. 이 유주나무 열매가 영어로는 깔라만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먹어봤거든요. 엄청 셔요. 유주도 칡밥구리가 눈이 정말 밝아서 멀리서도 다 보고 있거든요.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물주기를 했고요. 유주랑 물이랑 해바라기씨 보충해주고서 금방 올 것 같았는데 집밥구리 손님은 오고 있지 않네요. 주말 동안 굉장히 긴장했던 것들이 풀리면서 조금 멍한 상태였는데 집밥구리 덕분에 이렇게 어제 영상 업로드 하자마자 이 영상을 바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이라고 가는 줄기가 돋보이는 앙상해진 식물들도 보이고요. 또 땅 가까이에서 세촉을 내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종이를 우려 만든 꽃 같은 너무 아름다운 꽃을 갖고 있는 부겐빌레아는 하엽질 때 되니까 별이 콕콕콕콕 박혀있는 것처럼 타는 듯한 현상을 보이면서 많은 잎들이 낙엽이 지고 있고요. 알로에 아보레센스도 천천히 생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고니아도 이렇게 겨울에는 기다란 줄기가 더 강하게 보이는 모습이고요. 향플록스 화분의 세촉들은 보라색을 무늬 잎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꽃을 피우듯이 잎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처음에 데려왔을 때의 형태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저는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자라는 모습도 이 모습대로 아름답더라고요. 이 녀석도 무늬종이죠. 무늬장석이도 베란다에서 해를 거듭하면서 무늬가 조금 더 강화된 무늬들을 보여주면서 잎을 키우고 있는데요. 새로운 잎을 내리려고 콕콕콕콕 튀어나온 이 새촉들 중에서 이제 제법 하나의 형태로 있던 촉이 살짝 분화하면서 잎을 돋으려는 모습을 발견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겨울에도 천천히 신엽들을 더할 준비를 하고 있는 무늬창서기까지 본 12월 16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다시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9일 만인 것 같은데요. 드디어 성탄절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개엄 이후에 탄핵이 시간이 걸릴 줄은 알았지만 좀처럼 소용돌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영상을 켤 여유를 찾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9일 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물주기 한 식물들은 이렇게 있고요. 사실 바깥에 튤립 화분들도 부지런히 물이 마르고 있어서 오늘 튤립 구근 화분에도 물을 줬는데 제가 흙 위에 올라온 식물들을 주로 촬영하다 보니까 흙이 마른 튤립 화분은 뭔가 싹이 흙 위로 올라오진 않아서 사진 기록으로는 보여드릴 게 적을 것 같아서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진 기록하고서 저희는 같이 베란다로 나가서 그 구근 움직임도 같이 확인하러 가봐요. 일단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 중에서 가까이서 보고 싶은 식물들이 있는데요. 우리 나갈 거야? 냄새 맡았어? 오늘 베란다의 온도는 크리스마스 덕분일까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10.2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4도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일단 가장 먼저 함께 보고 싶은 식물은 바로 무화과인데요. 늦게 옷을 입혀주고 나서 한 3일 정도가 지나자 마지막 잎을 떨구고 가지만 남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무화과이고요. 녀석은 립살리스 뽀빠이라는 식물입니다. 이 녀석이 원래는 굉장히 조그맸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새를 넓혀서 이렇게 길게 자랐어요. 아이고, 나이가 가끔 노립니다. 이렇게 선인장과 비슷하게 자라는 덩굴형 선인장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제법 나무처럼 목질화된 줄기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법 뿌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립살리스 뽀빠이도 있고요. 그리고 짜란, 녀석은 영어로는 새 둥지 고사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한 아비스 고사리입니다. 그 사이에 온도가 낮아져서 움직임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180도로 틈틈이 세척들을 더하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 정말 오랜만에 흙이 말라서 오늘 물을 주었습니다. 아비스 고사리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겨울마다 기세는 조금씩 다르지만 충실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보라쌀이입니다. 작년에는 꽃의 기세가 조금 약한 편이었거든요. 쉬어갔던 덕분인지 올해는 꽃망울의 기세가 작년보다 훨씬 더 왕성해요. 여기 벌써 이렇게 길게 또 보라색 염료를 조금씩 도착시키면서 개화를 준비하고 있는 꽃대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꽃대들도 틈틈이 아주 통통한 쌀알처럼 생긴 꽃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자라고 있는 것 같은 꽃대들도 사실 먼저 핀 꽃들이 지고 나면 계속 개화를 이어가는
또 든든한 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곡차곡 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긴 개화 기간도 기대가 되는 보라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블루스타펀입니다. 한글 이름으로는 파란별 고사리죠. 이 녀석도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잎을 펼치면서 생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잎마다 생김새는 다 다른데요. 모두 다 펼치면 은녹색 빛을 내뿜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조금씩 건강한 잎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블루스타펀까지 봤고요. 이제 베란다로 나가볼까요? 일단은 이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한 튤립 구근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생장 온도가 15도 정도더라고요. 15도 안에 있을 때 무럭무럭 자란다는 뜻인데 그보다 10도 아래에서는 이렇게 추위에 피해를 입어서 열매들은 아직 통통한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열매를 따다가 이렇게 실내에서 후숙시키고 있는 이 유주 열매처럼 이렇게 후숙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베란다 상자 텃밭의 당근이는 추위 속에서도 저렇게 빼꼼 새잎을 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이공의 비름이 이렇게 잎색도 노랗게 붉게 변하고 꽃도 여러분 배터리 이슈로 다음 날로 이어졌습니다. 맞아. 세이공의 비름 꽃을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삼각대 고정할까 하는 사이에 따이가 먼저 꽃을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따이 괜찮아. 제가 정리해준 꽃과 여기 나머지 꽃들 정리해주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렇게 몇 주 전이랑 또 완전 다른 분위기의 세이공의 비름이 되었습니다. 잎이랑 줄기가 많이 약해져서 내년에 어디부터 생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모두 잎을 떨굴 것 같기도 하고 해촉을 낼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생장을 이어갈지 기록을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오늘까지 영상이 이어진 김에 다른 식물들도 관찰하면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12월 26일에 물주기한 식물들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마침 지난 영상에서 노란색과 연두색과 붉은색으로 멋진 단풍을 보여주던 이 안개나무가 이제는 약간의 갈색으로 확연히 변화한 모습이 돋보여서 반갑네요. 보여드릴 것이 분명하게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안개나무 보고요. 그리고
어제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밖에 먹이가 적어질 때 짹짹이들 먹으라고 두는 해바라기 씨랑 유주나무 열매 사이에 맛있는 땅콩 과자를 부셔놨거든요. 거의 이 바닥을 가득 채우게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많이 가져갔네요. 근데 짹짹이들이 이 로즈잎 열매도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즈잎 열매들이 열매를 터트리면서 과하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열매를 제가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기도 하고 마침 오늘 물주기에 장미가 나왔겠다 열매들을 몇 개 따서 땅콩 쿠키 옆에 놔줘 보려고 합니다. 함께 열매 수확해 보시죠. 저 장미 열매 수확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청포도 같았던 이 장미 열매. 새알 먼저 잘라줄게요. 시골에서 봤던 꽈리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꽈리 열매 안에도 이런 알맹이가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세상에 이 녀석이랑 총 5알을 수확을 했고요. 남은 장미 열매는 마찬가지로 5알이 있는데요. 나머지 열매들은 약간 아직 더 키워보려고요. 일단 이 5알만 짹짹이들이 관심을 보일지 놔둬보겠습니다. 이렇게 두었어요. 과연 반가워해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시 며칠 후에 뵈어요. 마침 집밥거리 손님이 오셨네요. 과자만 먹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로즈잎 열매는 건드리기만 했네요. 24년 중에 남은 5일 동안 또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12월 29일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끼니 잘 챙겨 드시고 앞으로의 상황들을 보실 수 있을 만큼 지켜보시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주목을 해봅시다. 참사가 마냥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12월 31일에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기록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록을 멈추지 않고 2025년을 환대할 겁니다. 그 사이에 이 하엽지는 잎들의 별빛처럼 황금빛 점들이 늘어났던 부겐빌리아는
거의 대부분의 잎들이 줄기와 잎이 만나는 이 부분을 잎자루라고 하거든요. 잎자루의 수분이 말라가면서 하엽이 져서 이제 많은 잎들을 떨구고 1월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소환과 대안. 네, 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베란다에서 꽃은 아직 멀어 보이기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가지를 늘리면서 생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 블루세덤을 물주기를 했는데요. 블루세덤이 노지에서도 활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추위에도 강한 녀석인데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면서 약간 앙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빛에 비유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 블루세덤의 새촉들도 땅에서 반짝이는 별빛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앙상하지만 그 자체로 형태를 잡아가면서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은숙은 촘촘하게 돋아난 새촉들에서도 살짝 노랗게 잎색이 변한 움직임을 발견을 했습니다. 약간 물이 부족했던 건가 싶어서 물 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늬꽃땡강나무는 너무 아름답죠. 줄기 안쪽 바람과 해가 조금 덜 들어오는 곳에는 노랗게 갈색으로 하엽을 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봄에 잎을 낼 때 비어있는 공간의 통기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새 줄기도 더 잘 내고 잎도 더 건강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는 식물들 보았습니다. 바깥에 왕개나무는 이제 그 전에 붉게 있던 잎들은 대부분 하엽이 졌네요. 며칠 전에 함께 놓아두었던 로즈잎 열매는 2개만 남았는데요. 근데 느낌이 아주 좋아서 맛있게 먹는 느낌보다는 다른 걸 먹기 위해 걷어내면서 떨어뜨린 느낌이어서 남은 로즈잎 열매는 장미와 함께 가지치기 하지 않고 봄까지 겨울을 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근은 겨울철에 병충해가 없어서인지 오히려 더 생장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건강한 잎들을 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식물도 있는데요. 조카가 선물해준 천냥금과 카랑코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식물을 저한테 주었네요. 정말 2024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영상까지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